책상 앞에 앉았는데 손이 안 움직입니다. 운동 가야 하는데 소파에서 몸이 안 일어나요. 보고서는 그대로인데 유튜브만 넘기고 있죠. 그러다 밤이 되면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의지가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미루는 행동은 성격이 아니라 뇌의 계산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지금 행동할 이유가 있는가를 계산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은 이 계산 공식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기 싫다를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뇌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뇌는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 비용, 지속 에너지, 실패 손실을 계산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책을 펼치려는 순간 괜히 피곤해지고 운동을 생각하면 한숨이 먼저 나오고 업무 파일을 열려고 하면 갑자기 목이 마르고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에너지 관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뇌는 에너지를 아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아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행동들 대부분이 뇌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부, 운동, 업무, 자기 개발 같은 것들이 뇌에게는 전부 위험 신호로 감지되죠.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도 이번엔 진짜 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새 노트를 사고 새 앱을 깔고 새 계획을 세우면서 느끼는 그 설렘 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미 뭔가 해낸 느낌이 들죠. 마치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영어 공부를 끝낸 것처럼,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처럼 뿌듯해집니다. 이때 뇌는 행동이 아닌 의도에 보상을 줍니다.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을 분비하면서요. 뇌 입장에서는 변화하려는 사람이라는 신호만으로도 일단 긍정 점수를 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굳이 힘들게 움직이지 않아도 기분은 좋아질 수 있네.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니 실행할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반복되고 실행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새 다이어리를 사고 새 목표를 세우고 새 결심을 하지만 실제로 바뀌는 건 없죠. 뇌는 이미 만족했으니까요. 미루는 습관에는 거의 항상 과거의 실패 경험이 얽혀 있습니다. 시작했다가 포기한 운동, 사두고 끝내 못 읽은 책, 등록만 하고 안 간 헬스장, 돈만 쓰고 방치한 온라인 강의. 이 경험들이 반복되면 뇌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이 행동은 고통 더하기, 좌절 더하기 낭비라는 공식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거죠. 이 정보는 의식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나는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막연한 회피 반응으로 나타나죠. 불편한 느낌, 거부감,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이유 없이 휴대폰을 들고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 청소가 하고 싶어지고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고 SNS를 확인하게 됩니다. 뇌는 실패를 미래의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먼저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위험해. 다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아. 피하자. 이 모든 계산이 0.1초 만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의식하기도 전에 말이죠. 평소에는 미루다가도 마감 직전, 시험 전날, 발표 하루 전에는 놀라운 집중력이 나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고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일을 처리하죠. 이때 뇌의 판단은 단순합니다. 이제 회피하면 손실이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위험 신호가 충분히 커지면 뇌는 더 이상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존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집중력이 극대화되고 다른 모든 자극은 차단되죠. 문제는 이 방식이 항상 불안과 압박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손에는 땀이 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몸 전체를 돌아다니거든요. 우리는 매번 위기에 몰려야만 움직이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피곤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뇌는 결과보다 첫 동작의 크기에 훨씬 민감합니다. 1시간 공부라는 목표는 뇌에게 너무 큰데 1시간이라는 시간, 집중해야 한다는 압박,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프로젝트 끝내기는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규모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목표의 단위를 바꿔야 합니다. 완료가 아니라 시작으로, 결과가 아니라 첫 동작으로 바꾸는 거죠. 공부가 목표라면 책상에 앉기, 운동이 목표라면 운동복 입기, 업무가 목표라면 파일 열기, 글쓰기가 목표라면 첫 문장 쓰기. 이 단계에서는 뇌가 거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도 없고 부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첫 동작이 시작되면 뇌의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이미 시작했으니 조금 더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정지해 있던 물체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는 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뇌도 똑같습니다. 이 지점부터 실행은 의지가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책상에 앉으면 책을 펼치게 되고 책을 펼치면 한 문단은 읽게 되고 한 문단을 읽으면 다음이 궁금해지죠. 뇌는 먼 미래의 보상보다 가까운 자극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시간 할인이라고 하는데 같은 보상이라도 시간이 멀어질수록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 몸이 좋아질 거야, 1년 뒤 실력이 늘어 있을 거야, 나중에 좋아질 거야는 뇌를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너무 멀고 불확실하고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설계하세요. 집중 시작하면 좋아하는 음악 듣기, 작업 30분 끝나면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운동 후에는 좋아하는 간식, 공부 끝나면 짧은 산책.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뇌의 동기회로를 재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행동과 보상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거죠. 보상이 반복되면 뇌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이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학습이 일어나면서 점점 그 행동 자체를 덜 부담스럽게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건 보상이 크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작고 즉각적인 보상이면 충분해요. 뇌는 크기보다 즉시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의지력은 근육처럼 쓰면 줄어드는 자원입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의지를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겁니다. 휴대폰은 시야 밖으로 치워버리세요. 다른 방에 두거나 서랍에 넣어두는 거죠. 알림은 완전히 차단하세요. 진동도, 소리도, 화면 켜짐도 모두 끄는 겁니다. 집중 공간과 휴식 공간을 분리하세요. 침대에서 공부하지 말고 책상에서 쉬지 마세요. 공간이 섞이면 뇌도 섞이거든요.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환경이 단순한 사람입니다. 선택지가 적고 유혹이 없고 방해 요소가 제거된 환경에 있는 사람이죠. 순서를 바꾸세요. 집중하려고 애쓰지 말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행동이 따라와요. 의지력은 유한하지만 환경 설계는 한 번만 하면 계속 효과가 있으니까요. 시작하고 나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지루함, 답답함, 피로감, 막막함.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새로운 행동에는 항상 불편함이 따라오니까요.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아닌가 봐. 나랑 안 만나나. 재능이 없나 봐. 그리고 멈추죠. 하지만 이 감각은 뇌가 새로운 상태로 전환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뇌는 익숙함을 좋아하고 낯선 것을 싫어하거든요.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뇌는 항상 저항합니다. 운동 중 숨이 차는 건 몸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고, 공부가 어려운 건 새로운 지식이 입력되고 있다는 신호고, 일이 막막한 건 당신이 성장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실패로 해석하면 멈추고, 과정으로 해석하면 계속 갑니다. 같은 감각인데 해석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해석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운동 중 느끼는 피로를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인 그룹이 고통의 신호로 받아들인 그룹보다 40%에서 45% 더 오래 운동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까지 가장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해왔을 뿐이에요. 에너지를 아끼고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선택. 그게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남은 방식이었으니까요. 이제 계산식을 바꿀 차례입니다. 뇌가 계산하는 방식은 바꿀 수 없지만 계산에 들어가는 변수는 바꿀 수 있거든요. 끝내려 하지 말고 시작만 하세요. 의지 대신 구조를 만드세요. 보상을 가까이 두세요. 불편함을 실패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하나만 하세요. 첫 동작 하나. 책 한 장 펼치기, 운동하신기, 파일 열기, 문장 하나 쓰기. 그 하나가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첫 동작의 반복에서 옵니다.